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 그로우 방학학습법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구과학을 맡은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제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영상 클릭하실 것 같아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무지성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무지성 엔제풀이 멈춰로 지었습니다. 네, 멈추세요. 당장. 엔제풀이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요. 무지성으로 푸는 걸 멈추시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엔제풀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뭐 하냐면 도장 깨기예요. 도장 깨기. 그러니까 풀고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 이 학습법 특강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엔제를 풀기 전에 뭘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엔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지구과학 Y인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엔제를 덜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6평 보셨잖아요. 6평에 당황스러운 선지들, 당황스러운 자료들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엔제를 덜 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엔제를 덜 풀어서 그런 성적이 나온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구과학이 갖는 특성인데요. 킬러도 없고요. 타임어택도 없어요. 물화생은 보면 킬러이자 타임어택인 어떤 정승 같은 존재가 하나 있죠. 물리에서는 역학일 거고요.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일 거고요. 생명에서는 유전일 거고요. 지구과학은 근데 킬러도 없고 타임어택도 없어요. 뭐 예전에 저 현역 때 시절에는 천체라고 킬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 성적은 물화생이랑 다를 게 없죠. 이게 뭐지? 그러면 킬러도 타임어택도 없는데 내 성적은 왜 이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낯선 선지, 낯선 자료. 이게 지구과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제를 덜 풀어서 이게 낯설고 이게 선지가 낯선 거고 자료가 낯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수능 가면 그게 안 낯설까요? 가 제 질문이에요. 엔제를 진짜로 많이 풀면 그런 선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6평, 9평에 1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이요. 수능 가서 4등급으로 확 떨어지기 쉬워요. 엔제를 정말 많이 풀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수능 가더라도 낯선 선지는 여전히 낯설고요. 낯선 자료는 여전히 낯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학습법 특강에서 제가 해야 될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엔제를 덜 풀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엔제를 어떻게 풀 건데요? 엔제를 제대로 풀고 있긴 하나요? 도장 깨기 하는 건 엔제를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엔제를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킬러도 타임어택도 없다는데 자꾸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점검해 봐야 될 게 내가 진짜 개념을 아나? 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개념을 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본과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낯선 선지와 낯선 자료를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건 기본과 원칙이거든요. 그거에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6평 전까지 막 인강도 많이 듣고 학원 선생님 수업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구과학 때문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안다의 기준이 학생들한테는 그냥 조각조각의 개념을 안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엘니뇨 라니냐 뭔지 알죠? 그 다음에 해양의 특성, TS도 뭔지 알죠? 근데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한다고요. 근데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은 이렇게 조각조각을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아요.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면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구과학의 개념을 아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차 알고 계십니까? 목차. 지구과학 몇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때까지 지구과학 공부를 약간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게 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다루는 학문일까요? 제가 지구과학이 영어가 Earth Science라는 걸 몰라서 Big Science라고 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저도 좀 유명한 대학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Big Science라고 써놓은 거는 지구과학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자면 지구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되게 쉬운 질문했다고 생각하는데 땅, 이런 거 답하시면 돼요. 땅, 물, 공기, 생명체, 우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어떤 이름으로 배웠냐면 땅은 지권, 물은 수권, 공기는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 외권 이런 이름으로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생물권은 생물 시간에 하면 되니까 생명과학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를 다루는 학문이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원이 고체지구고요. 고체, 지구에서 고체인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딱딱한 부분, 지권, 땅이죠. 땅에 대해서 일어나는, 지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1단원인 거예요. 2단원은 유체지구예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유체, 흘러다닐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물, 공기, 수권과 기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냐면 대기, 해양, 그 다음에 이 대기와 해양은 상호작용한다 라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단원은 별과 외계 은하죠. 외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1단원 알아요. 백에너의 대륙이동설로 시작하고요. 대륙이동설의 증거는 막 이러이러한 게 있고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집착한다는 거죠. 근데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지구와 우주의 모든 걸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단원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걸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6평 때 여러분들 당황했던 선지 있죠? 그 대표적인 선지를 들고 왔어요. 6평 9번.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한 자료를 주고 이거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다. 이거 많이 틀렸거든요. 이 선지를 틀린 학생들이 제가 이제 EBSI 뭐 이런 데 정답률을 찾아보니까 한 20%, 30%가 이 선지에서 다 낚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당황하진 않았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를 쳤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이건 행성이 아니지라고 X를 쳤거나 하셨을 텐데 빨리 풀고 빨리 틀리는 거죠. 지구과학이. 그래서 타임어택이 없는 거예요. 빨리 풀고 빨리 틀리니까. 고민할 지점을 별로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내우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각 물방울이 필요하다.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하는 게 기출에서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지를 보면 그냥 당황하잖아요. 맞죠? 하나만 더요. 뭐 재수생들의 아픔을 좀 건드려 볼까요? 작년 수능의 16번. 주기활성과 적색거성의 중심 핵은 모두 탄소를 포함한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기활성?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 그러면 수소랑 헬륨밖에 없지 않아? 왜 갑자기 탄소?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런 선지를 잘 풀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원 간의 유기성을 좀 연결해 봐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지가 당황스럽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지에서 멈칫해요. 당황스러워요. 어떤 이유일까요? 개념을 몰라서? 아니면 N제로 이런 선지를 안 접해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N제로 이런 선지를 접해보면 그러면 수능 가서는 안 낯설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지를 다 외울 작정이세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선지를 다 외웠다고 치더라도 설령 수능 가서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엔제 탓을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써놨거든요. 교과서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과학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결국에는 지구와 모든 우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지구과학이라고요.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거 있잖아요. 대륙이동설, 멘틀이동설,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화석 이야기까지, 그래서 지질시대의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언어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교과서를 재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게 2단원이거든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러면 2단원은 여러분들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기와 해양을 일단 대기에 대해서 뭔지 배우겠죠?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해서 뭔지 배우겠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해요. 비 내리고 뭐 파도 치고 이런 게 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꼭지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대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모든 게 시작해요.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신다면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면 돼요. 저는 재구성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시작하고요. 고기압은 여러분들 배운 게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으로 양쯔강 기단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압으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배웠어요. 이렇게 구성을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을 저는 몇 못 봤어요. 결국에는 이 대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단원 제목이 유체지구잖아요. 흘러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기도 해양도 왜 흘러다닐까를 생각해 보면 대기가 흘러다닐 수 있는 이유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에는 공기가 너무 많고 어느 쪽에는 너무 공기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근원, 가장 깊은 근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내용을 정리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기를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이니까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의 특성에 뭐가 있냐면 온도. 제일 뭐 처음으로 배우는 게 온도죠. 여러분들 물 일단 뭐 여러분들 바다로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예요? 바닷물 만져보면 어차고 이거 하잖아요. 그거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 가끔 가다가 빠지면 먹기도 하죠. 네, 어때요? 짜죠? 염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과 염분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게 그 다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그 안에 기체도 녹아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는 왜냐하면 해양 생물과 관련돼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양을 배우면서 뭐 그냥 수온, 뭐 혼합층은 바람의 색이랑 비례해요.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런 파란색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6월 됐잖아요. 개념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왜 배웠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배웠지?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엮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지구과학에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생각보다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순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표층 순환.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그 해수가, 그러니까 그 해양의 물이,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이 표층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차가우니까 가라앉으면서 심층 순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대기와 해양은 상호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데?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게 용승과 침강.
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용승과 친간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지구 전 지구에 뭔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엘니뇨와 라니냐여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얘기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그냥 조각 이렇게 놔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이걸 하나로 연결해내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2단원을 이렇게 2페이지로 정리를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백지복습이라는 거예요. 백지복습.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만 놓고 2단원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지 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각조각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키워드만 들었을 때 이런 거였는데 는 아는데 정작 종이에 뭐부터 써야 나갈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과학에서 낯선 선지를 봤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다른 관점에서 거꾸로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 이게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가 아마 탄소일 건데요. 이 탄소가 어디에 등장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지를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구과학이 단원 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탄소 하나만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고체지구에서 탄소 어디에 나왔죠? 고기후 연구 방법으로 나왔고요. 유체지구에서 탄소 어디 나왔죠? CO2로 나오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과학에서 탄소가 나오는 게 이렇게 7개거든요.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들 이게 단원 통합형 문제를 내는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는 화석에도 나오고요. CO2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온실기체도 나오고요. 탄소 순환에 나오고요. CNO 반응에 나오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에 나오고요. 성간물질에 나오고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묻는다고요? CNO 반응에서 C. 그래서 여러분들 재수생들 그 아까 16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주계열성과 적색거성 안에 중심에게는 탄소가 있냐. 여러분들은 그냥 CNO 반응이 있잖아 라고 하면 이런다고요. 근데 그 CNO 반응을 어떻게 생각해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 답은 이거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해야 낯선 선지를 봤을 때 추론을 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구성할 때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각조각 난 개념들을 다 연결해내는 작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보는 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엔제를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다시 엮어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엔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한데요. 엔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당황스러운 선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 소리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특, 수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뭘 해놓냐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세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만든 노트예요. 만든 노트에서 보시면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면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이 선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를 갖다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나중에 시험 전에 그러니까 엔제를 다 풀고 한 권을 다 풀었다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웠던 선지들을 다시 봤을 때 이제는 이 선지가 다 추론이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구과학이 어렵게 되는 요인이 낯선 선지, 낯선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는 낯선 선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지 문제를 들고 왔네요.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주목하죠? 자료부터 주목하죠. 그러면 뭐 이제 A, B, 뭐 낮네, 높네 여기서부터 주목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자료부터 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할 때, 낯선 자료를 분석할 때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안 읽어요, 학생들이. 그 똑똑하다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학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문제를 안 읽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수학 잘한다는 친구들 문제 안 읽어서 틀린 경우 엄청 많을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서태평양 자료다라고 하는 게 먼저 읽혔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태평양 자료구나 라고 하는 걸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를 읽죠. 요 자료를 아마 이 가 자료를 읽었을 텐데 어떻게 읽나요? 낮네 높네 이것만 보죠. 아니에요. 그래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까먹으니까 지구과학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가로축, 세로축 뭐 읽는지 읽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가로축, 세로축이 뭔지를 잘 안 읽는다고요. 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로축, 세로축을 안 읽었을 때 비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죠. 축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방향을 이런 식으로 주면 다 틀려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축, 방향, 축이 뭔지 이 기본, 이 자료 분석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지켜가면서 자료를 해석해 봤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출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출을 제대로 보는 친구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제대로 해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제에서도 이런 낯선 자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낯선 자료를 봤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풀지 말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먼저 주목해야 될 정보가 뭐지? 문제에서 서태평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부터 주목해야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때에 비해서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네? 이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를 해석해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다. 알고리즘이 제대로 안 짜여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발 문제 좀 읽으세요. 문제. 지구과학은 일단 자료가 크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자료부터 눈이 가는 건 인정해요. 저도 자료부터 눈이 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일부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자료에 끼워 맞추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의 선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함정이죠, 함정. 함정을 엄청 많이 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지부터 보고 자료를 해석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선지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선지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보게 된다고요. 이걸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편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보고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문제부터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기 전에 자료를 완벽하게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낚여요. 선지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에서 뭐부터 볼 건가요? 그냥 있는 점 찍힌 거? 그런 것만 볼 건가요? 아니죠. 그래프에서는 가로축, 세로축, 증가감소 이거부터 볼 거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 더 적용을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쇄설성 퇴적층의 단면라고 문제부터 읽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작용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기억은 모래 입자 사이의 공간이구나. 그러면 얘를 공극이라고 써놔야죠. 문제를 자료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본다고요? 그래프에서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은 공극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고요. 세로축은 모래층에서 사암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쪽으로 갈수록 단단해지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수록 공극의 부피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자료 해석 완벽하게 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엔제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교과서를 재구성해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로 단원별로 재구성하는 거. 조각조각 나면 안 돼요. 개념이. 여러분들 이 개념들이 다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재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별로 재구성하는 거. 탄소가 지구과학에서 어디에 나왔었지? 수소가 지구과학에서 어디 나왔었지? 이렇게 키워드별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황스러운 선지가 있다면 뭐 하라? 데이터베이스화 하라. 그래서 내 약점이 뭔지 파악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분석. 뭐가 있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문제부터 읽는다. 이런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의 방향, 축의 스케일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원칙이죠. 이런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완벽하게 점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Do your best, then you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소중한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다른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메디친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질문 남겨주세요.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주시니까요.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